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네, 지난 26일 페이스북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시가총액으로는 무려 11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134조 원이 하루 만에 날아갔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현재 자동차 시가총액이 28조 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날아간 그 시가총액이 4배가 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전날인 25일에는 트위터의 주가가 또 역시 20% 넘게 폭락한 것을 고려하면 자, 미국의 SNS 이 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 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인데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차례로 무너진 겁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미국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한 날 페이스북의 2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2%나 늘어났다. 이런 사실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 좋은 실적조차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나쁘게 봤고요. 그리고 더 이상 페이스북 이용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페이스북 경영진이 연일 주식을 처분하는 바람에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최근 경영진 9명이 주식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그중에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자, 창업자가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그것도 얼마나 팔았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기 전 이틀 동안 76만 주나 판 거예요. 자, 이 같은 모습이 마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가 급락했던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같은 상황이다. 이런 공포감을 좀 줬는데 당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 만에 907억 달러와 8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금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번에 페이스북 주가는 떨어지면서 폭락하면서 1197억 달러가 시총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자, 이번의 규모가 저번 닷컴 버블 때보다 더 규모가 컸던 거죠. 자, 그리고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는 둔감한 것.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워낙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이 시장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 정말 이례적이고 최근 들어서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 시장은 아직 실체도 없는 정말 전망뿐인 이 악재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그중에 한 실마리는 바로 지난 19일에 미국의 대표 경제 매거진인 포브스지에 실린 한 칼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포브스지에 실린 칼럼 제목은 호황의 끝에 가까워졌답니다. 자, 현재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이라고 아까 최진기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나홀로 호황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호황이었냐면 무려 110개월째 호황인데요. 미국 국가경제연구소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64년 동안 냈는데 이게 그 164년 동안 역대 두 번째로 긴 호황입니다. 미국의 평균 호황이 보통 39달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이번이 정말 훨씬 긴 기간인데요. 그런데 포브스 칼럼은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호황의 끝물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포브스가 소개한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자, 지난 6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4%로 낮아졌습니다. 4%. 이건 정말 완전 고용 상태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고용 상황이 좋다는 건데요. 이게 오히려 나쁜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이유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 실업률이 떨어진 이후에는 어김없이 불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실업률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때마다 불황이 찾아왔다. 왜 이런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가 최고점을 찍을 때면 기업들은 평소에 이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보다 무리하게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 임금이 과도하게 치솟아 오르게 되고 또 근로자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상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올라서 물가가 치솟거든요. 자,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융당국도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경기가 정점입니다. 이제 조만간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만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1970년대 이 미국의 노동력은 해마다 2.6% 늘었지만 지금은 고작 0.2% 증가하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포브스지가 설명을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동력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호황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가장 큰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 때문인데요. 덕분에 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4.1%나 성장하면서 진짜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죠. 자, 이런 무리한 부양책 덕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이 GDP의 78%에 이르면서 이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경제에는요, 공짜 점심이 없어요. 누릴 만큼 누렸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후폭풍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차. 발음이 좀 힘들어요. 장단기 금리차. 이건데 원래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정말 희한하게도 불황 직전에는 이 금리가 역전됩니다. 특히 이 10년 만기 채권과 2년 만기 채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지표가 널리 쓰이는데 만약에 10년간 만기 채권 금리가 만약에 2년 만기 채권보다 금리가 낮아지고 2년 만기 채권이 더 높아지면 그러면 수개월 내로 호황이던 경기가 꺾이면서 불황으로 급반전하는 일이 그동안 이 미국 역사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 왔어요. 거의 예외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1년 전에는 4%나 차이가 났었어요. 자,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장단기 금리차가 드디어 역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 이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에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페이스북 주가, 자, 여기 연관이 돼요. 주가 폭락처럼 악재에는 민감하고 호재에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자, 포브스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 불황의 징후들을 소개했습니다. 유가 급등, 급증한 미국의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그리고 무역 전쟁 이걸 다 들었는데 자, 이 같은 근거를 들어서 이제는 불황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젠 진짜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냥 미국 경제 주시할 때만이 아니고요. 직접 행동에 좀 나서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계속해서 그 준비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릴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